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10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어제 금요일 나온 리포트를 위주로 오늘은 요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는 LG 이노텍에 대한 자료이고요. 키움증권의 김지사님의 리포트를 참고했습니다. 먼저 제목은 메타버스와 자율주행 기업으로 불러다오 라고 써주셨고요. 먼저 실적부터 살펴보면 3분기 영업이익은 3,357억 원, 을 기록을 하면서 높아진 시장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업 부분별로 살펴봤을 때 광학 솔루션 매출이 분기 대비 87% 급증을 하면서 호실적을 주도했고, 부품 공급난으로 인한 신형 아이폰 생산 차질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오히려 광학 솔루션의 경쟁사의 생산 차질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물량, 판가, 가동률 등에서 더욱 우호적인 환경이 있었고, 고부가인 센서 시프트 카메라와 TOF 모듈 위주로 제품 믹스가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판 소재 중에서는 역시 반도체 기판의 호조가 돋보였는데, 통신용 기판의 수요 강세가 이어졌고, 또 공급 부족 환경에서 매출과 수익성 모두 역대 최고를 경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국내 하드웨어 기업 가운데서 메타버스와 자율주행 관련 선도적 입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하고요. 지나친 저평가 구간에서 벗어나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메타버스는 VR용 헤드셋용 카메라 그리고 TOF 모듈을 주도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내년에 중요한 고객 다변화 성과가 수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AR 글라스 등 다양한 확장 현실인 XR 기기용으로 광학 솔루션 공급을 확대해 갈 것으로 보이고요. 자율주행 카메라는 올해 매출액 3,300억 원으로 업계 1위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고객사양 ADAS 카메라 이외에도 모바일용 스캐너 양산 경험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4,357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역대 최고 실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3,517억 원과는 괴리가 상당히 큰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광학 솔루션 매출이 분기 대비 또 36% 정도 증가를 하면서 아이폰 13 시리즈의 긍정적인 시장 수요와 우호적인 공급 환경을 충분히 누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판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FC BGA 시장 진출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장 부품은 반도체 수급난 이슈를 딛고 내년에는 흑자 전환을 시도할 것이다 라고 의견을 적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수소 관련 기업이죠. 두산 퓨얼셀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메리츠증권의 문경원님이고요. 제목은 악재들을 압도한 시장의 성장이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실적부터 살펴보면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76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컨센서스인 83억 원의 대체로 부합을 했습니다. 당사 예상치는 상회했다고 하고요. 작년 4분기 수주권들이 손익에 인식이 되면서 전분기 대비해서 큰 폭의 매출액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수주는 당분기 20메가와트, 그리고 3분기 누적 28메가와트를 기록을 했고요. 4분기에는 신규 수주가 100메가와트 이상으로 급증할 전망이고, 이 중 일부가 매출액의 조기 인식이 되면서 실적도 정상화될 전망입니다. 네, 최근 CHPS 제도의 도입 지연, 그리고 블룸 SK 퓨얼셀과의 경쟁 확대로 인해서 수주 부진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는 연초에 제시했던 142메가와트 수주 가이던스를 이번에도 유지하면서 이를 불식시켰고요. 11월 말 주요 프로젝트의 윤곽이 잡히고 12월 수주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연말까지 수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본격적인 수주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블룸 SK 퓨어셀과의 경쟁 관계는 분명 리스크이긴 하지만 전체 수주가 작은 상황에서 비교는 아직 무의미하다라고 의견을 밝혀주셨고요. 태동기에 있는 수소 산업에 투자한다면 경쟁 구도나 지배 구조보다 더 중요한 건 시장 자체의 성장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동사가 8월에 최초의 수출 계약 중국 포산시로 1320만 달러 이 계약을 맺었다는 점은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동사의 타겟 시장이 내수에서 수출로 확장이 됐기 때문인데요. 수소 충전소, 선박, 수전의 산업으로의 진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2월 대규모 수주,
그리고 수소폭 개정 등 기대할 수 있는 현재가 투자 적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 주가는 71,000원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금요일에 3% 이상의 상승을 보이면서 종가는 52,200원으로 마감을 한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색조 화장품 관련 기업이죠. 클리오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은정님의 자료고요. 클리오의 3분기 실적은 연결 매출 594억 원, 영업이익은 41억 원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부합했습니다. 해외에서의 고성장이 이어졌고 내수 같은 경우엔 코로나19 영향에서 나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구조 조정까지 막바지 흐름으로 비용 구조가 개선이 되었다고 하네요. 해외 매출 같은 경우에는 25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 성장을 보이면서 연초부터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지역별 매출은 일본이 전년 동기 대비 42% 성장한 121억 원, 중국이 작년 동기 대비 123% 성장한 98억 원을 보이고 있고요. 라큐텐, 큐텐, 그리고 티몰 등의 이커머스가 성장의 대부분을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온라인 매출은 166억 원으로 비중은 66%까지 도달했습니다. 참고로 2020년에는 해외 온라인 매출이 49%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오프라인 매출 또한 19% 정도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국내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23% 감소했었습니다. 상반기도 26% 감소하면서 부진하긴 했지만 3분기에는 매출 341억 원으로 일단 감소가 일단락된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3분기는 비수기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었음에도 전분기 대비 나아졌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 회복, 구조 조정 등으로 영업이익률은 6.9%를 기록을 하면서 정년 동기 대비해서는 4.8%포인트 개선이 되었고 영업 외의 부분의 파생 상품 평가액 25억 원, 외환 차익 15억 원 정도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국내 색조 화장품 시장은 22% 감소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기초는 8% 감소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점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추세로 전환 중인 만큼 색조 화장품에 대한 억눌린 수요가 나타나는 시기는 가까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클리오의 매출의 78%가 색조이고 국내 색조 점유율 5위, 국내사 기준 3위로 시장 수요 확대에 따른 이익 탄력성이 가장 두드러질 기업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46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전망하고 있고요. 해외가 성장을 주도하고 국내가 성장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클리오에 대한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 주가는 35,000원을 유지하면서 리오프닝이 기대된다라는 의견을 적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금요일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던 현대모비스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SK증권의 건순우님의 자료입니다. 2021년 3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4,576억 원, 당기순이익은 5,355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 사업부별로 살펴보면 AS 부분은 미주와 유럽 중심으로 회복된 수요를 기반으로 매출은 증가했지만 해상운송 차질로 인한 운임 상승, 그리고 항공운송 전환의 영향으로 인해서 수익성은 하락하였습니다. 모듈 부분은 친환경차 생산량 확대로 전동화 매출은 증가는 했지만 부품 수급 차질로 인해서 완성차고로 물량 감소 영향으로 모듈 조립, 그리고 부품 제조 모두 외형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고정비 부담 확대, 그리고 운송비 상승의 영향으로 인해서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네, 근본 실적 발표에서 확인된 중국 CATL과 각형 배터리를 활용한 셀2팩 개발,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과의 셀 합작, 또 수소연료 전지 사업의 확대, 그리고 논 캡티브향 수주 증가 등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지연되는 완성차 그룹의 생산 정상화, 그리고 운송비 부담, 또 연구개발 및 투자 비용 증가로 인한 실적 회복이 기대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는 추정치를 하향 반영하여 기존 39만원에서 35만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중장기 변화를 대비하고 있고 AS 부분의 높은 수익성은 유지되고 있음에 따라서 생산 정상화가 진행이 된다면 주가와 실적 모두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임플란트 관련주인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리포트고요. 이베스트 증권의 조은혜님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먼저 잠정 매출액은 3분기 2,133억 원, 영업이익은 355억 원을 기록을 했고,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이 당사의 추정치에는 부합을 했지만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역별 매출액 증가율은 중국이 전년 동기 대비 45% 성장, 북미가 39%, 유럽이 98% 성장을 기록을 했고요. 오프라인 활동 증가와 신규 법인의 설립으로 인한 고정비성 비용, 그리고 변동비가 증가를 하면서 영업이익률은 16.6%로 전분기 대비 다소 낮아진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동사는 지난 2분기 오스템 유럽 법인 등을 비롯한 3개 신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동사 전체 매출액 내 약 1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럽 지역에서 기존 간접 영업 방식을 직접 영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목표고요. 3분기부터는 유럽 법인의 본격적인 인력 채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프라인 활동 증가 그리고 해외 법인 고정비용 증가를 감안했을 때 연간 영업이익은 기존 전망치 대비 2% 정도 소폭 하향 조정했다고 하네요. 동사에 대한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 주가는 14만 5천 원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임플란트 시장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플러스 8%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고, 연평균 8%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고, 또 동사는 그중 성장세가 가장 가파른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비용 통제가 지속이 되면서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수출 데이터 발표가 주가 회복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하네요. 네, 오늘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리포트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